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세상, 개인 투자자들이 밟기 쉬운 지뢰들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투자 시장입니다. 이런 투자 과정에서 언론과 정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2차전지 주가가 큰 폭으로 1, 2년 전에 비해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기사들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그 정보들이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후회 없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무엇보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그 브레인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언론의 이 본질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종종 이제 특정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과장하거나, 또는 보십시오 여러분들, 2차 전지로 매출 못 내는 금양,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버는,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감정을 자극을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경우가 국내에 되게 많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리고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언론은 그 이유를 과장되게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 일부 언론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뭐 기자나 어떤 매체의 관점,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광고주의 영향, 또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인플루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로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언론들이 집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보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사실상 중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뉴스에 휘둘리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저희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좀 출처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접할 때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항상 검토해야 됩니다. 많은 온라인 매체나 소셜 미디어, 여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지금 또 쉽게 유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또 법원에 갔다 왔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좀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참 여러모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제 전문 매체,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뭐 신뢰성 있는 언론사의 보도를 우선적으로 일단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필터링이 잘 돼야 됩니다. 편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체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증된 데이터 바탕으로 이렇게 기사를 접해왔던 몇몇 있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 발표, 공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외에도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것, 카더라, 그 전에 나오는 그 카더라는 여러분들이 반 정도는 믿고 반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십시오. 직접 제공하는 공식 문서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직접 뛰고 해외 관계자와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조우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관점에서 보고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기사만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매체들이 어떻게 보고 하는지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공유를 또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기사 하나를 공유를 해드려도 여러 매체들이 어떻게 같은 사건을 보고 보도를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배경, 맥락, 그리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언론 쪽이나 이런 쪽이 되게 싫어할 텐데 뭐 이거는 제 자유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를 위해서 저는 목적이 있죠.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고 커뮤니티 신청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무료 커뮤니티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출처 같은 것을 보고 명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경계해야 되고 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정확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또 언론사들 그래서 어떤 정보는 또 특정 이익 집단이나 개인의 관점을 또 반영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 투자의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정보는 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언론 보도는 종종 투자의 감정을 많이 자극합니다. 이 주식이 급락할 때는 공포를 주고 급등할 때는 아시죠 여러분들 욕심은 끝이 없다. 탐욕을 자극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래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항상 우리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짜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을 좀 다스리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시 하는데 공포에 기반한 매도. 주식시장에서 하락 자주 발생해요. 단기적인 하락에 공포를 느껴서 서로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냐 뭐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매도하는 것은 장기적인 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뭐 언론이 특정 주식을 지나치게 찬양할 때도 있고 탐욕에 휘말려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부분이 또 전파가 되죠. 항상 자신의 투자 목표 그래서 전략을 잘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사실 또 운도 필요합니다. 뭐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나가야 되고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은퇴 준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산 증대, 자산 증대 그리고 뭐 자녀 위해서 자금 마련, 교육 자금이나 뭐 이런 거, 부동산 마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이게 좀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이 쉽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게 학습을 해야 된다.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기본 베이스예요. 주식뿐만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들 평생 스터디입니다. 계속 학습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삶을 살면서도 그래요. 뭘 구입하고 뭐 요리를 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주식시장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관련된 책이나 뭐 강의나 또 아카데미에서 저희 컨텐츠 또 진행해 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도 정보 공유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지식을 쌓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지표, 산업의 트렌드, 이 기업의 실적, 시장 동향을 꾸준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투자자들이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과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이런 지식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죠.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득이면 득이지.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함에 있어서 2000지만큼 이만큼 지금 엄청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잖아요. 오늘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또 이따가 드릴 텐데, 그런 상황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신기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립된 분산 투자나 일반적인 그 한방에 이제 몰빵 투자, 항상 여러 가지 이 투자처는 많아요, 섹터별로. 그래서 섹터를 한 섹터에 고립돼서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나눠서 분산 투자하되 분할 매수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커뮤니티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낮부터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또 아무튼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죠. 이제 금양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쪽팔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이 보도는 뭐 사실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똑같은 레파토리. 제목이 전부예요. 우선 금양이 2차전지 사업에서 3년간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기술 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 기간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 안 돼 있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 2차전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생산 시설을 준비해서 막대한 그런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뭐 언론사에서는 막대한 건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건지 뭐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2023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그 어떤 생산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어요. 46억가량 매입을 했지만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재고 자산을 쌓아둔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는 제가 3일 전에 반기보고서 분석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린 그 부분인데 재고 증가와 매출 부재를 지적하는 이 언론 보도는요, 회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준비 중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히려 금양이 충분한 재고를 확보를 해서 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고 확보해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팔려서 얘네들이 금양에서 놔두고 있는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재고를 확보를 해서 예? 본격적인 제가 이거는 그 모빌리티 부산 모빌리티에서 관계자분들 만날 때도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본격적인 상업화에 대비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넷다섯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사실인 마냥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재고를 쌓아놓는구나. 안 팔리는구나. 문제가 많구나. 큰일 났구나. 점점 재고가 다 쌓였구나. 투자하겠냐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재고 증가는 당장의 판매가 아닌 향후 발생할 대규모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2차전지 시장이 뭐 전기차 캐즈민이 뭐 전기차 화재 사건 오늘도 리튬 공장에서 그 뭐 공장장인가 또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런 뭐 사건이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2차전지 시장은 성장해요.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수요는 여러분들 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금양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 이렇게 흐름에 맞게 이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뭐 기존 발포제 사업의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소득 매출 감소 얼마 그 전년동기 대비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반기보고서 때 그 명시 안 해놨잖아요. 그냥 딸랑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 제기. 이것도 안정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매출 감소가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둔화와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금양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몇몇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도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이 금양이 2차전지 사업으로 이 전환을 시도한 이유는 이러한 기존 그 사업,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양 자금 조달 전략, 전략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매자닌 채권 발행 한도를 대폭 상향한 것은 회사의 자금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 이 자금 조달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에 사용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의 이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필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에 대한 언론 지적이 있었어요. 금양뿐만 아니죠. 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상황을 과도하게 이렇게 금양만 안 좋게 부각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장 심리, 뭐 외부 요인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언론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이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보도들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금양도 앞으로도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기술력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인데 응원하고 회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주주로서 우리는 금양의 미래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고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왕 투자한 겸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 동요되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흐름을 행동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최근에 엊그젠가 기사를 공유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고점에 비해서 큰 폭으로 다 하락을 한 이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일단 기업 자체의 문제도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2차전지 사업의 초기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고 안 좋게 2차전지 사업에서 아직 가시적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기사들을 수십 개씩 쏟아내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체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조정 당시 21년도 22년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엄청났죠. 이후에 시장 전반 조정 국면에 주가 하락을 하고 고평가라는 얘기 뭐 리포트 나오고 주식들이 다 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차전지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크게 입었죠. 그리고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 고성장 그 신산업에 대한 그 투자 매력 감소하고 전쟁까지 또 일어나고, 뭐 장난 아니었어요. 21년 말부터 22년까지 주요 중앙 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본격화했고, 뭐 FED 자체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이 부분들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줬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로 할인될 때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 2차전지 산업처럼 높은 성장 기대를 반영을 해서 고평가된 주식은 금리 상승기에 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또 봐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또 증가합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 그 다음에 뭐 시설 확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뭐 21년, 22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전쟁 때문에 2차전지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 뭐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거 상승이 배터리 제조 비용 높였고 2차전지 기업들의 그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의 이익률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흘러간 거예요. 이거를 누굴 탓하냐고 이거.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은 이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 이런 게 또 한 건씩 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산업 한창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업에. 코로나 뭐 영향도 있었고, 공급망 혼란, 전쟁, 그 다음에 뭐 높은 기대치를 기반으로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던 부분. 근데 실제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또 뭐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죠. 근데 뭐 실적은 그때 당시에 뭐 전문가, 여러분들 아시는 전문가분들 나와서도 말씀했지만 해당 실적은 추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 근데 그것도 아니라 뭐 엉뚱한 그 리포트랑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2022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뭐 글로벌 경기 둔화, 거시적 경제적 뭐 불확실성, 뭐 얘기 나오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위험 회피 심리,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그 자산으로 자금 이동시키려 한다, 금 사야 된다.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분류된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 큰 손실을 마주하는 것은 뭐 심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자신의 투자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말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세요.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산업이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아무리 캐즘이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델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전기차 EV.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소, 드론, 로봇, 2차전지 핵심 부품으로 앞으로 수요가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산업에 투자한 것은 누가 떠밀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정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게 됐고, 그쵸? 예,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저의 정보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정보 분석 또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금액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 어쨌든 간에 오너가 입 밖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거라.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가는 요동치고 있지만. 일시적인 하락들, 이런 것들이 기업의 뿌리,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세고 셌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린 투자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 산업이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긴 호흡이다 얘기 나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갖다 버립니까? 투자한 피 같은 자산을. 차라리 떨어질 때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떨어지면 더 가져오지. 왜 이걸 다 갖다 버려요? 아주 알잖아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전기차 시장 사실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중요성 커지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꾸준히 증가할지 꾸준히 하락할지.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이 계속적인 하락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지금의 손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믿으세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 산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급함 갖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제 말하는 걸 보시지 마시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다 맺었습니다. 실제로.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2차전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이 뭐 화재 보도, 모온 보도, 뭐가 어떻다, 2차전지 망했다 이런 이야기 터뜨릴 만큼 잠재력은 엄청 강력해요.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십시오. 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손실을 경험한 뒤에 공포나 좌절감 때문에 손실이 이제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 된 그것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황은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또 투자 결정을 의심을 해요. 본인 투자 결정을 주식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분할 매도해서 비중 조절해갖고 이제 다른 전략적인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 전략들이. 하지만 그냥 몰빵에다 투자했다가 몰빵에서 뛰쳐나오는 이런 부분.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 신념이라고 말하면 참 웃긴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알고 있다면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큰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결정이지만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또 코멘트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동반을 하죠. 특정 산업이나 종목에 너무 많은 자금을 집중 투자하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집니다. 예, 앞으로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튼 투자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양의 이 모습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좋겠고, 그리고 2차전지뿐만 아니라 좋은 투자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여정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그런 환경과 미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